자, 주식타치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좀 영상을 좀 패싱할까 하다가 일단 수능날이지 않습니까? 수능날인데 제가 이제 좀 늦은 시간까지 레포트를 조금 만들어 놓다가요. 새벽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패싱하면 좀 아쉽잖아요. 왜 안 찍어주세요라고 하실까봐 새벽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저점에서 무조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 삼성전자를 동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날이죠. 이날은 그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 SK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더 강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자,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해외 주식 탓을 한번 볼게요. 지금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은 중국의 매출이 거의 없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상 신고가를 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게 지금 최근에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폭풍 질주가 나오는 기업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AMD.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른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바로 AMD를 물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라고 했죠. 결국 뭐냐면 AMD는 뭐예요? AMD와 바로 엔비디아 둘은 일단 중국, 그죠? 가속기를 수출하지 말아라 라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에 대한 부분이 악재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결국 또 두 번째 AI 버블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엔비디아는 일단 과거에 실적 논란을 겪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 AMD는 실제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AMD에게 막대한 규모의 이 반도체를 달라라고 했고 지분을 또 이제 그 샘 올트먼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이 거품론에 휩싸인 가장 그 주역 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 중엔 얘에 대한 부분과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차트를 보게 되면 요런 그림이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조금만 뭔가 힘만 주게 되면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AMD 결국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하기 전에도 삼성전자는 바로 AMD 그죠? 자, 이 회사의 무엇이죠? 맞아요. 고객사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유독 약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렸다는 거죠. 자, 내일 한번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할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안 누르시면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늦은 시각이나 이럴 때 영상 제작 안 해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오너가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이에요. 뭐냐면 당신 해봤어? 일단 해보고 나서 뭐죠? 수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제로 58,000원대 일단 사보세요. 악재가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정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선물. 자, 선물을 장중에 어떻게 했었죠? 실제로. 자, 볼게요. 시간대별로 볼게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오늘 어떻게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전부터 시작해서 선물 강도가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제 거의 뭐 매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쭉 강도를 늘리죠. 그리고 나서 5천 계약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좀 줄였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를 훼손시켰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KLX 시장을 통해서는 0.39%였지만 근데 이 NX 시장을 통해서는 0.39% 올라서 끝났죠. 결국 뭡니까? 파생상품 시장 딱 끝났을 때 그죠? 이들은 지금 무엇을 했다는 거죠? 정확히 파생상품 시장 딱 할 만큼 끝나니까 바로 무엇이죠? 주식을 사들인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440만 주의 매도가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무엇이냐? 바로 1580만 주, 즉 이 그 모녀들이 이 그 대출, 그죠?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 거죠. 상속세 내기 위해서. 요 부분의 카드를 이용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실제로 요거는 사들여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받아갔던 물량들을 뭐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누르는 거예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블럭들이 있었던 부분,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1580만 주 요렇게 해서 받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104,300원. 이게 전일 종가기 때문에 3% 할인가 발행이라서 얼마라고 했어요? 10만 1,400원 정도에 받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판 것도 전부 다 블럭들 물량이지 실제로 시장의 수급들이 판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죠? 최대한 지분을 끌어모으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야 10만 1,000원에 받아갔던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수를 하락시키는 용도에도 쓰인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볼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 제가 58,000원대 커버리지 도와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죠? 중소형주를 반드시 끼고 가야 된다고 했죠. 왜? 방향성에 베팅할 때 지금 이런 애들은 한번 이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훼손주지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이유 뭐죠? 한번 들어왔어요. 죽여버려요. 그러면 다시 사기 위해서 요 물량을 채워놓기 위해서 수직으로 끌어올리면서 사야 되니까 이런 애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뭐 죽인다 하니까 너무 좀 강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죽이지 않아요. 그 뜻은 뭐죠? 우리는 이런 중소형주를 보면서도 살아있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했죠. 잘 보시게 되면 뭐 원익아이피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덕전자 어떻습니까? 죽나요 안 죽나요? 죽지 않죠. 죽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8인치 관련된 부분. 자, DB 뭐였죠?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때 되는데 하이텍. 그죠? 자, 반도체 중에서 아직 안 오르는 기업들 많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밀어버리면서라도 다시 크게 매수하고 밀어버리면서도 다시 매수하고 요게 가능하다. 심지어 블럭들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 블럭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또 쳐봐야겠네. 자, 대량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블럭들 거래가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이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다? 장 끝나서 아니면 장 전에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받아가고 요걸 때려버리고 장중에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자재로 누구한테 팔고 사고 해서 장 후에도 끝난 다음에도 받아가고 이런 이 장난질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때는 충격을 줘야 되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께서 얘네들이 장난질하는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중소형주 때로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중소형주 하나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론을 내지는 게 낫겠죠. 근데 결론 내기 전에 영상 하나 봐도 될까요? 오케이. 자, 제가 이게 3일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자, 다음 주 이때 크게 반등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3일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기회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회라고 해서 댓글 달아보시라고 했는데 많이 안 다네요.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 1000개 안 달리면 다음부터 영상 제작 안 할 거예요. 자, 조회수 대비해서 최소한 뭐 4,900회면 500개는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 찍을 만 안 납니다. 이러면 자, 같이 볼게요. 요거 보시죠. 2025년 11월 9일자에 단독 모두가 속았다. 다음 주 이때 크게 반등 나올 것이다. 라는 영상이었는데 97,500원의 영상을 제작했었죠. 잠깐 볼게요. 이 신고가를 뚫어놓고 4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락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시장의 하락에 하나 둘 셋 넷 거의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거의 지수를 추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이 단순히 내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빠진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하락에 빠진 것인가? 그러면 후자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부분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현재의 부분대에서 상승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상승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게 투매 현상이 좀 나온 건데, 제가 이 부분 제니스랑의 TSMC의 반도체 공급 확대 요청, AI 버블 우려, 종식. 자, 요 부분만 좀 볼게요. 라고요. AI 버블 우려 불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엔비디아 AI 버블 우려로 연일 주가 급락, AI 수요는 여전히 강세 낙관론. 자, 이게 그 정점인데 이렇게 신규 주문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유독 약하게 된 것인가? 근데 뭔가 풀리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할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과매도 구간이 있는 건데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AMD의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그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이제 새로 이제 그 블랙웰이라는 장비가 이제 이 신규 발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HBM이 들어간다. 이 이슈가 지금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얘가 실제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가속기에 대한 주문을 한 거죠. 엔비디아의 고객사가 바로 샘 올트먼이었는데 얘 말고도 얘한테 주문한 거죠. 근데 얘는 지분을 줘버리는 행위를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거품론은 말도 안 된다는 걸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락한 종목을 보게 되면 얘는 자, 여기서 하락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AMD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둘만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 이해되셨어요?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지금 여러분들이 왜 빠졌는지를 알게 되면 풀려나갈 때는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자, 볼게요. 자, 얘도 지금 하락폭이 크죠?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안 빠진 것도 있어. 뭐냐? 샌디스크. 오히려 이렇게 맞아요.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최고가로 끝났죠. 자, 그리고 반도체의 거품론을 따지기 위해서는 매수 주문이 안 좋다고 해야 되는 건데 체결되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볼게요. 얘는 보게 되면 어떠세요? 이런 그림이 아니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딱 봤어요. 제가 주말 사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았고 질문이 많아서 자, 삼성전자가 왜 SK 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에 제한이 되고 반등 없이 오히려 낙폭을 크게 받는가? 이게 이거더라고요. 중국이에요,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뭐예요? 야, 가속기 중국 주지 마. 그리고요, 반도체 제한을 해버렸죠. 수출 제한. 이게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만나서 해결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자, 하이닉스의 이 그 반도체 향은요, 대부분 어디를 향할까요? 미국을 향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미국을 향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엔비디아나 AMD나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죠? 삼성전자는 중국 뭐죠? 레거시 반도체, 전통적인 반도체.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걸리게 되면 요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근데 결국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좀만 풀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움직일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강할 것이고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 AMD를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순번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죠. 얘가 먼저 움직일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찍을 것이고 얘네가 주가 조정 받게 되면 그 돈들은 다시 이쪽으로 몰려들을 것이다. 정확한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올릴 때 시간은 오래 걸리거든요. 장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예요. 010-2644-846입니다. 그냥 숫자 3번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제가 매일매일 이 영상 실시간으로 올려드린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중소형주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대덕 전자, 그죠? DDR 관련
된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이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이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같이 빠지겠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중소형주로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익 IPS라는 종목도 반도체, 그죠? 중소형주로 제가 여러분께 편입을 도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요. 최근에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원익 IPS의 최대주인 이 원익홀딩스,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를 날개를 달았다라고 해서 표현을 해드렸는데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위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AMD 지금 오늘 폭등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에 분명 내일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시장은요,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에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아시죠? 시장은 넓다, 바다처럼.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이런 비만 치료 관련주들도 이렇게 오를 때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죠. 얘를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닌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D&D 파마텍, 올릭스, 그죠? 이런 식으로 확산을 주게 되면 내 평가 금액을 끝까지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단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내가 보유한 바로 삼성전자를 보유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삼성전자와 유관성 있는 기업들을 확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소부장, 중소형주를 똘망똘망한 거 한 10%, 20%를 편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리죠? 근데 중소형주 똘망똘망한 건 어때요? 외국인들도 패버리게 되면 다시 살 때 급등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잘 안 패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제가 자료 만드는 이 소질은 없습니다만 삼성전자 보유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소부장 관련된 히든 종목 두 종목 한번 추려봤어요. 이번 모레 들 텐데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원익 IPS, 원익홀딩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죠. DDR 관련된 부분에선 대덕전자 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앞으로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60, 70% 정도의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소부장 관련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제가 첨부해 놨어요. 자, 이 부분은 010-2644-8466입니다. 자,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여러분께 100% 무료로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셔야 되겠죠. 그쵸? 자, 댓글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뭐죠? 파이팅! 파이팅이란 말보다 더 저는 가슴 설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이 소부장 관련주 꼭 한번 여러분들 공략해 보세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 이번에는 또 이제 AMD 주가 폭등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흐름으로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내일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오늘 그래도 시장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변수를 좀 항상 생각했는데 라이브 들어오세요. 라이브 들어오면 제가 다 말씀드리는데 만일에 이 오늘 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는 핑계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끌어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오늘 강했던 이런 비만 치료 업종 이런 쪽으로 또 막 시장이 좀 올려버리고요. 또 이제 또 한번 감히 한번 좀 볼까요? 뭐 하이브, 삼성증권, 뭐 고려아연, 막 이런 것들 있죠. 증권주. 이런 걸로 돈이 몰려 들어가면서 지수는 웬만큼 버텨내게 하면서 삼성전자를 또 오늘 맞아요. 또 횡보한다고 한다면 수능날인데 좀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얘를 잡아두면서도 중수형주는 달려요. 이게 바로 우리는 맞아요. 최대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끌고 가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그냥 중소형주를 우리 일부분 편입해야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어떤 컨센서스, 시장의 분위기가 뭐 파생 상품이라든가 다른 업종을 들어올리면서 삼성전자의 힘을 빼는 어떤 그런 사건이 나오더라도 제가 라이브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채널도 꼭 들어오시고요. 010-2644-8462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고 이 자료 여러분들 꼭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 어떤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의 수혜주로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움직였던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너무 빨리 사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편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꽤 좋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소형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사시라는 거 아닙니다. 있죠? 자, 타짜 안 교수였고요. 일단 뭐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일단 AMD 주가가 가장 강하네요.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